안녕하세요, 마이플로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밥 먹고 나니까 졸려가지고 잠깐 소파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깼더니 잠이 안 와서 약간 센치해져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또 계획 없이 이렇게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올해 나이가 30살이고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31가 되는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20대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으로 태어났고요. 흑수저 출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흑수저였다라는 얘기를 하면 동기부여 영상 그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흑수저 출신에서 성공한 성공 일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공을 한 건 아니고 성공을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진행형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 30이 될 때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경험을 해오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면 등을 누일 수 있는 집과 물론 대출이긴 하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아하는 차를 탈 수 있는 것 저축할 거 저축하고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생까지 스스로 일궈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과 감정, 배움 이런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흑수저 출신의 학교도 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들어갔었고요. 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고 진학을 꿈꿨었는데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라고 저 잠실에 있는 거죠. 1기죠. 막 학교가 생겼을 때 입학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10몇 년 됐네요. 안타깝게도 집안 사정 때문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고요.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 연기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 발레 파킹 알바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발레 파킹 알바를 하다 보면 비싼 차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들을 끌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서 큰 돈을 번 걸까? 집이 잘 사는 걸까? 그런 의문들을 하나씩 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건가?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걸까? 저런 인생을 살 수 없는 걸까?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좀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원래 꿈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 그때가 이제 유튜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TV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방송을 해본 적도 있고요. 유튜브도 이 채널 말고 수없이 많은 채널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 잘 되지는 않았지만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걸 시도하면서 경험을 쌓고 돈이 안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또 알바를 하고 20대 초반 때는 그랬어요. 이후에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1년이 안 되게 11개월을 다니고 퇴사한 이유는 저의 의지는 확고했다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아서였던 것 같아요. 급여를 받는 일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뤄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18년 11월 달에 퇴사를 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에서요.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랩핑 기술을 스스로 익혀서 영업을 뛰어다니고 했습니다만 보기 좋게 망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또 포기하지 않고 서킷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에서 서킷 렌터카라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오픈도 진행을 하면서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도 해보고 그 또한 보기 좋게 망하고 맙니다. 크게 두 번의 사업을 망하고 나니 꽤 큰 빚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리고 만약에 다시 회사를 들어갔다면 또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도 회사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시기에 제가 회사를 다시 들어가면 더 이상 도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갖 일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리운전이나 탁송부터 해서 막노동 일도 해봤고요. 단기 알바 몇 가지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제가 자취하던 오피스텔이 계약이 만기가 다가오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는 부담스럽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이라는 걸 알게 돼서 신청을 하고 또 운 좋게 뽑혀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여기 와서도 저는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업에 대한 열망과 열정, 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잡힐 때까지 또다시 저는 알바를 합니다. 주차장 안내요원 알바를 하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를 깜빡했네요.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이 온라인 창업이었어요. 신사임당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사임당 채널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채널을 매각한 주원규 PD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분한테 메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메일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리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절박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뭐 아마존이라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위탁 판매, 뭐 구매 대행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완벽히 마스터하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 증명을 받아보기까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단돈 10만 원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압박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일자리를 새롭게 찾던 도중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는 모집 공고를 정말 운명적이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고요. 대표님은 저에게 지금도 은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높게 사셔서 80몇 대 1인가의 경쟁률을 뚫고 저를 뽑아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먹고 싶은 거 참아야 했고, 당장 매달 말에 날라오는 고지서라던가 카드값 이런 것들에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 중압감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나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안 힘든 사람 없겠죠. 부자가 아니고서야. 근데 그때 당시를 놓고 비교를 하면 지금의 저의 생활은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고지서라던가 카드값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포심을 느끼고 하는 일은 없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고,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놀러 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20대 때처럼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20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요점은 그겁니다. 그때가 아니면 힘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내가 지금 포기해서 나중에 뒤늦게 30대로 넘어가서 다시 뭔가를 도전한다, 그건 나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엎어지더라도 20대 때 엎어지자라는 마인드로 계속 엎어지면 다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엎어지면 또 시도하고,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중반부터 30대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많은 빚을 졌고, 수많은 좌절적인 상황에 놓여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누군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무언의 그런 다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랑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동생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형은 멘탈은 정말 코쿠다스다. 멘탈이 너무 약하다. 하지만 내가 본 형의 모습은 어느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형이었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하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었고, 만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두루뭉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올해 2022년에도 저는 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겪었어요. 최근에는 뭐 사기를 당해서 몇백만 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멘탈이 깨지면 그냥 깨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되 그 상황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힘든 만큼 힘들어하고 아픈 만큼 아파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아직 배우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유를 찾게 되면 연기도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 처음에는 제가 쏟고 있는 노력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낮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이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확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하는 성공까지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안에 목표치까지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유 없이 현타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감정을 가지고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잠을 자버릴 수도 있고 드라이브를 나갈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꼭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던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송년회 하시는 분들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저도 다음 주부터 해서 술 약속이랑 쫙 잡혀있긴 한데 연말에 사건 사고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저는 또 유익한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